어쨌든 자 155쪽 일단 질문이요. 899번 정역의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이고 공역의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인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무엇에 k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fx의 역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fx란 놈의 식기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무슨 볼록이니? 아래 볼록이야. 그러면서 정의역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2차 함수 나오니까 뭐 떠올리셔야 되고 대칭축. 대칭축의 x는 뭐 나오는데? k 나오잖아. 그럼 x는 k가 나왔는데 k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함수의 fx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 그렇지. 증가함수지. 그럼 증가함수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 어느 선과의 교점이다? y는 xy 교점이다. 그럼 y는 xy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y는 xy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y는 x와 뭐 하시고? 연립하시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뭐 사용하면? 판별식 사용하면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뭐가? 크다가 나올 텐데 그것만 갖고서는 해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맞아 틀려. 왜? 요 식기가 쳐다보니까 요 놈이 x좌표가 꼭지점 xk이고 y좌표는 x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냥 k 갖다 넣으면 되니까 요 식기는 k 갖다 넣게 되면 얼마 지켜? k, 얼마?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fx는 이 함수일 거야. k, 1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그냥 쓴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일 거야. 써가지고 나오는 경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사용하지 말라고. 판별식 그대로 가지 마시라고. 뭐여라? 반드시 그려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결국에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찾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y는 x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되면 두 개고 이렇게 돼도 두 개니까 요 사이에 두 개가 놓일 테니까 접할 때와 아닐 때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뭐 하는 경우? 접할 때를 찾으면 k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나오는데? 판별식은 썼잖아. 판별식이 크다를 풀었을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k 얼마일 때? 4분의 k가 얼마? 4분의 3일 때 뭐해? 접하지. 그럼 k가 4분의 3일 때 접한다는 건 이 새끼는 다시 y는 x라는 선이 있으면 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4분의 3, 얼마를 지나고 4분의 3, 다시 4분의 3, 얼마를 1을 지나니까 4분의 3, 1이라는 건 y좌표가 1인 경우면 당연히 얘 x좌표도 1 나오니까 얘가 1, 1일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됐어? 그런데 4분의 3, 1이면 x좌표가 4분의 3이면서 y좌표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에 이렇게 뭐하고 있다는 거야? 접하고 있다는 거지. fx.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니? 얘가 4분의 3, 1이거든. 근데 이 앞에 있는 k 값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더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내려와야 변하겠지?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k가 얼마일 때? 이게 더 내려와서 여기 4분의 3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럼 여기가 몇 몇일 때? 4분의 3일 때 이때도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고노무 식기보다 더 뭐하면? 내려오면 몇 개로? 한 개로 만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접할 때가 요 놈이니까 그 접하는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k 값은 뭐보다? 4분의 3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요.
뭐죠? 이거? 잠깐만. 이게 K가 X가 얘하고 접할 때가 K가 4분의 3 맞아? 네. 4분의 3,1. 그래서 접해. K를, K 값에 너무 커야 돼.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 작아지면 두 점인데? 근데 공격이 공역이랑은 상관없지. 어차피 공역은 맞으니까. 공역이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도 1보다 크거나 같다. K가 완전적인 플러스. 다시. Y는 X.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UCT는 4분의 K, 1을 지나고요. 그러면 K, 1을 지나니까 어쨌든 요놈의 식기에서 어디 갔니? Y는 1인선을 그으면 됐어? Y는 1인선을 그으면 여기가 K, 1이면 이렇게 될 테니까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표현이 갔어. 여기가 K, 1이면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 K, 1이어도 몇 개의 점? 이때는 두 개의 점. 그런 다음에 방금 찾은 게 4분의 3일 때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K인 경우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때 K가 얼마 나와? 4분의 3 나오지. 그럼 K는 뭐보다? 4분의 3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다음에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겠지. 됐어?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 1.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6점. 900. 5번이요? 노말인데? 이거는 거기에 이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크린 시간에 질문해. 네. 정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바꿔오시는데 얘는 그려보시게 됩니다. 900. 얘도 노말이잖아. 야, 얘는 이거 딱 보면은 몇 콤마 몇 지나 직선? 예, 이거 2,1. 그렇지. 그거 먼저 잡아놓고 그려야지. 그걸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다음 넘기셔가지고 노말은 그냥 힌트 이 정도까지만 드리고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157쪽도 없고요. 없으시면 157 없으면 158 918번 또 16번 또 없니? 자, 916번 X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된 3부터 5까지 정의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M이라고 한다면 M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함수가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연립을 떠올리시면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라? 그려놓고 판단해라. 됐냐? 그러면 요놈 식의 연립을 안 하고 그리는데 지금 보니까 무리함수는 정확하게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누구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니? 유리함수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그려놓고 가셔야지. 그럼 유리함수를 그려놓게 되면 얘는 정근선이 일단 나오셔야 되니까 x는 얼마? 1과 다 y는 얼마? -2. 그렇지. x는 1과 y는 -2가 정근선이 될 거고요. y는 -2가 정근선이 될 것이고 다음에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지날지는 지나는 점 하나만 잡으면 되지요. x 예를 들어 얼마 넣으면 0 넣으면 되잖아. 0 넣으면 그러면 얼마로? -4니까 0, -4는 여기 점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표현이 갔어. 근데 저 그림이 우린 다 필요해?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필요하니? 그렇지. 근데 여기 그려진 모양 보니까 이 함수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면 얼마일 때 함수값이랑 3일 때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얼마일 때 함수값을 5일 때 함수값 두 개만 알면 될 거거든. 그럼 3일 때 함수값은 3일 x에다 얼마를 넣고 3을 넣고 찍어야겠지요. 그럼 3 넣고 찍어보니까 3, x 분모 2 나오고요. 분자는 얼마로? -2 나오니까 3, 얼마? -2를 지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5 갖다 넣게 된다면 분모 4 나오고 분자는
6 나오니까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 뭐 어쨌든 5,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것이고 요렇게만 되겠죠. 뭐 보여? 그림이 거의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되냐 안 되냐? 필요한 부분만 잘라봐야지. 그럼 얘랑 y는 루트 3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한 개의 점에서. 그럼 y는 루트 3x 플러스 k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얘를 그려내려면 우리는 시작점 x는 뭐? 0, y는 얼마? k. 0, k에서 오른쪽과 위쪽으로 5까지 다 이해 갔지요? 그러면 0, k라는 점을 이제 움직이면서 가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x좌표는 정해져 있거든. 맞아 틀려? 그럼 얘가 x좌표 얼마인 선에서 움직여야 돼? 0인 선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점은 x는 0인 직선 위에 존재할 거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x는 제거한 직선이 누구랑 똑같니? 그렇지, y축이잖아. 그럼 y축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0,k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얘랑 뭐 해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며. 그러면 0,k 이렇게 되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만나려면 0,k에서 어떻게 됐을 때? 누구를 지날 때? 5, 마이너스 2분의 3을 뭐 할 때와? 지날 때와 또?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뭘? 그 어디에? 사이에 있는 게 누가? K의 범위겠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K의 최대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0,K에서 최대되는 경우만 찾으라며. 그럼 언제가 최대 나오겠니? 3, 마이너스 1일 때. 됐어? 그러니까 그림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놓고 보셔야지. 아까 질문한 사람들은 그 필요한 부분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항상 그러니까 누구의 범위시면 x 범위 나오면 무조건 신경 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문제에서. 됐지요? 오케이. 다음 918번이요. fx 쪼갰습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항상 식조개만 뭐 봐라? 범위 봐라. x 얼마 기준으로? 3 기준으로 쪼갰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함수 f의 치역이 y는 뭐보다? 2보다 뭐하다? 크다가 나오는 게 치역이야. 다음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랑 같지 않으면 fx1은 fx2와 같지 않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1대1 함수지. 1대1 대응은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됐어? 1대1 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셔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fx가 x3을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확실히 아는 놈 하나 있지. 위에 C 가라 아래 C 가라? 위에 C. 그럼 먼저 위에 C 그리셔야지. 점근선이 x는 뭐 나오고? 2 나오고 y는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x는 2와 y는 2가 점근선이니까 일단 점근선 x는 2 다음 점근선 y는 2 얘를 찍어놓고 다음에 지나는 지점을 찾게 된다면 0,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2분의 3 지날 테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얘를 어느 부분만 그려야 돼? x는 3보다 큰 경우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얼마인 지점을 먼저 여기서 잡아야 돼? 3인 지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3이라는 거 위에 식에서 적용이 될 테니까 3 찍으면 3-2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3, 얼마가 찍히게 되겠어? 3, 얼마? 9가 찍힐 것이고 3이 안 들어가니까 흰둥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왼쪽 그림일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아래 그림은 우리는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루트 3-x 루트 3-x 플러스 a라는 무리함수니까 얘는 x는 뭐보다? 3보다 작거나 y는 뭐보다? a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x 3인선의 왼쪽 부분에 존재할 것이고 y는 a라는 놈보다 위에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서 x3이면 요 선상에 존재하면서 y는 a면 예를 들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문제에선 뭐라 그랬니? 얘 치역이 2보다 크다. 그럼 치역이 2보다 크려면 반드시 요 3,9 요 좀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죠. 맞아 틀려?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얘 안 지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3,9를 얘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나야 돼? 정지나? 그럼 A 얼마 나와야 돼? A 얼마 나와? A 얼마 나와? 9 나오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F 뭐 곱하기? F 뭐 곱하기? 2 곱하기 F K가 얼마인데? 40인데 3,9 지나서 A가 얼마? 9가 나올 것이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물론 이것만 가서도 치역이 되긴 하겠지만 얘 가지고선 밑에 1대1 함수 돼야 돼. 안 되죠? 왜? 감속이 똑같은 감소 같지만 여기 파트에서는 값이 달라지니까. 얘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여동식 계산 3,9 지나면서 결국에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식이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F2라는 건 그러면 위에식 써야 되니 아래식 써야 되니? 아래식 써야 돼? 그럼 아래식 써야 되니까 F9 F2 갖다 넣으면 얘 얼마 나와? 10 나오지요? 그러면 FK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FK가 4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K 해석하시면 시작! 그렇지. 함수값이 4야. 그럼 Y값이 4 나오는 경우니까 퍼랭이 그래프에서 Y값이 4 나올까? 흰둥이 그래프에서 Y값이 4 나올까? 흰둥이겠지. 왜? 얘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럼 Y값은 얘보다 아래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 흰둥이 그래프는 위에 식이야 아래 식이야? 위에 식에다 얼마 갖다 넣었을 때? K 갖다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4 나오는 누구 값을? K 값 찾으시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됐니? 이건 그림 해석이시니까 그림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조금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좌표 보는 거 계속 안 되니까 좌표 보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 됐니? 정답! 918번에서 가조건만 보고 3,9를 지나는 거였을 수 있어요. 아니 나 조건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1대1 함수. 이렇게 되면 나 조건은 안 맞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x1하고 x2 값이 다른데 함수값 같을 수 있잖아. 다음 뒷페이지 질문 없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 숙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우리 본교재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번 풀어봤으니까 쭉 풀어보시되 계속 연습하셔야 될 건 점 찍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409번까지요. 110페이지에 409번. 다시 어디까지? 110페이지에 409번까지. 됐니? 이해 안 가진 분? 없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노트 꺼내시고. 이번 기말고사에 가장 걱정되는 파트긴 합니다. 솔직히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기서 미적분을 선택을 하거나 기하를 선택하실 분들은 기말고사만 잘 하고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파트가 제대로 안 되신 분은 여기는 백날을 설명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접근할 때는 단순하게 가세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유형 외워. 풀이 방법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먼저 기초적인 건 먼저 머릿속에 박혀야 돼. 정말로 몇 번을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 번을 해봐도 안 되는 아이는 정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금 힘들다 싶은 유형이 있으면 그냥 외워. 풀이를 정말로 좀 깝깝하긴 하지만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특히나 경우에서 제일 앞부분 파트에서는 외우세요. 뒤에 순열하고 조합 쓰는 거기 파트는 그래도 거기는 조금 유형이 굳어져 있거나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좀 세울 수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기본적인 처음에 중학교 때 내용 그대로 써먹는 이 경우에서 파트는 무조건 외우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해갔니? 경우가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푸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일단 기본은 나열을 하셔서 제일 첫 번째 경우를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판단 먼저 하시고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안 된다. 과연 얘네들을 곱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그것 먼저 판단하시는 습관 들이실 때는 먼저 나열을 하시고 됐니? 그래서 더한다 또는 곱한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쓴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유형별로 풀어내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방법은 그게 답니다. 정말로. 이건 머리 싸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를 푸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어떤 사람은 백날을 머리를 써서 풀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주변 애들한테 들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본인이 머릿속에서 그 경우가 먼저 서야 되는데 주변에 물어봤자 이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는. 뭐 나중에 순열조합 이거 안 하고 미적분이나 기하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말고사만 끝내고 머리에서 그냥 많이 지워도 상관없어. 어차피 기본기는 까먹진 않을 테니까. 얘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인데 첫 번째 경우의 수.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웠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우리는 여기를 크게 정리할 건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이네요. 중학교 때 사건이라는 얘기 다 들어봤지요? 실험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지? 관찰도 들어봤지? 그럼 사건이 뭐야? 일어나는 일.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게 사건이야? 우연히? 아, 꼭 우연이어야 돼? 다시. 뭐 정확하게 그냥 정의만 보시고 어떤 무엇이나 실험이나 무엇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라는 거는 말로 얘기하면 뭐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동전 던지는 거 그게 실험이에요. 그냥 가위바위보 하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이런 게 실험이라고. 표현 이해갔니?
또는 그런 거를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엇을 결과를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표현 이해갔니?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그럼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실험? 됐니? 그게 실험이라고. 동전 던지는 행동 자체가. 그럼 동전을 던지면 결과가 나오겠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뭐 나오거나 앞 나오거나 또 뒤 나와. 앞면 영어로 뭐라고 하니? 중학교 때 하잖아. 포워드. 어? 포워드. 앞면은 포워드라 그래? 그럼 뒷면은 비하인드? 앞면은 포워드. 뒷면은 비하인드? 이렇게 안 하는데? 앞면은 프론트? 그럼 뒷면은 백? 앞면은 헤드. 헤드, 뒷면은 테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앞뒤 언제 쓰냐? 야, 씨, 앞뒤 잘 안 써. 고등학교 때. 앞면은 헤드, 뒷면은 테일. 그치야?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진짜 가끔 이거를 서술형을 내는 학교가 있어. 무슨 주의 갔어? 사건에 대하여 정의하시오. 이러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학교 시험이야 그냥. 서술형을 내서. 그럼 마탱이지. 대부분 저거 어떻게 써.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된다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이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아있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익히고 가시라고. 여기서 뭐가 실험이나 관찰이겠니? 그렇지. 이게 뭐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실험이나 관찰.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그 중에 뭐가 사건이겠어? 그렇지. 이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사건들. 이 사건이 가질 수 있는 뭐 일어나는 가짓수.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한다고. 표현이 갔지요? 됐냐?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모르겠으면 나열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구하셔가지고 다 던져보세요. 주사위를. 표현 이해갔니? 그런 걸 우리는 사건, 그 다음에 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 근데 시행이란 표현은 기본적으로 확률 쪽에서 다루지 여기서는 잘 쓰진 않아. 원칙은 시행이란 표현에서도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뭐하라? 계속 얘기하잖아. 뭐해서 뭐하라고? 그렇지. 나열을 하시라고. 근데 이 나열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수영도를 쓰거나 수영도 저 안 배웠는데요? 나뭇가지 그림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배웠니? 중학교 때 거의 머리로만 풀었어? 어? 머리로만 풀어? 그러니까 맨날 망하지. 됐냐? 여기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 머리를 믿지 마세요. 얘기하고 싶은 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 머리는. 이해갔니?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고난이도가 될수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 이거 알지요? 뭐 앞면 나오고 주사위가 1, 2의 배수면 앞면 H 나오고 주사위 2, 4, 6 이런 식으로 이게 나뭇가지 그림 손가락 그림 수영도 어이 쟤 잔다 큰일 났다 여기 재미없거든 다 아니까 다 아는 소리 왜 하냐고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 못 풀거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이러한 수영도를 그리든가 또는 필요하면 순서쌍이 나오는 경우는 순서쌍을 이용을 하셔서 됐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순서쌍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접근해라라고 잠깐은 얘기했었습니다. 순서쌍 구하는 경우에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하니까 얘들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하셔서 그 경우를 머리에 탁탁탁탁탁탁탁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 가셔야 돼요.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두 번째 합의 법칙. 왜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두 개의 사건 A하고 B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면 2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두 나올 수 있어. 3의 배수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모두 나올 수 있어. 6의 약수도 나올 수 있지요. 되냐 안 되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때 그 두 개의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사건 A와 B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라고 하면 그럼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야? A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라는 거야? B가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사건 A 또는 A 또는 다시 뭐라고? 또는이면 무슨 집합? 그렇지. 기본은 합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교집합 합집합 할 때 그리고와 and 그리고하고 다음에 또는의 경우 구분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거 말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다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까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 중에 소수 또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또는 자, 몇 가지일까요?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몇 가지? 6가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행이라는 건 뭐가 시행이 되는 거야?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 중에서 그렇지. 저기가 시행인 거야.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니? 다시 소수가 나오는 사건 A가 있을 것이고 또 나오는 사건 B가 있을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소수가 나오는 사건 A와
누가 나오는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B에 뭐라고 했어? 또는이라 그랬지. 그러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니? 동시 발생할 수 없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들을 또는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결국에 이건 A라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수가 나오는 경우, 다음 B라는 사건을 뭐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A와 B의 무슨 집합? 합집합의 경우의 수와 같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때 얘는 그럼 뭐 더하기? NA 더하기 얼마? MB인데 이때 A 교 B가 5 나오니까 얘는 얼마?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해라? 더해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A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에서 총 몇 가지? 6가지. 됐니? 근데 얘네들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건에 따라서 소수 또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럼 얘는 사건 A가 뭐가 되는 거야? 소수가 나오는 사건. 다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얘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4가지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5가지를 2개를 더해서 9가지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틀려. 왜? 무슨 부분이? 겹치는 부분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더하기? 4 더하기 5 마이너스 얼마? 1가셔야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부분은 빼시는 거고.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즉 합의 법칙이라는 놈의 식기는 기본적으로 동시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연관돼서 발생하는 게 불가능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법칙이 여기는 2가지밖에 없어. 합의 법칙 아니면 곱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뭘 익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이 훨씬 많이 다루니까 곱의 법칙을 완벽하게 익혀 놓으시면 그 외에는 다 합의 법칙 치셔도 무방합니다. 웬만해서. 곱이 아니면 합이야. 항상. 법칙 자체는. 표현 이해 갔지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그걸 구분을 대부분 못해서 그런 거거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정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예제 중에서 가장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어진 시계.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 A 플러스 B. 자, 읽으세요. 시작. 다음 주어진 시계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 자, 첫 번째 거씩 읽어 시작.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럼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4가지. 왜 4가지인 거야? 앞에 있는 원래는 얘를 우리가 가장 기초는 뭐 하시는 건데? 전개하시는 건데 전개하는 거 힘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전개할 때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 전개를 예전에 따질 때 A 플러스 B에 3승이라고 하면 몇과 몇 번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몇 번 곱해져 있다? 3번 곱해져 있고 여기서 몇 개 뽑고 하나 뽑고 여기서 몇 개 뽑고 하나 뽑고 여기서 몇 개 뽑아 하나 뽑아서 이 3개가 만나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데 A가 나오면 뭐? A의 3승.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B가 나오면 뭐? A제곱 B인데 B가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A도 있죠. 또 B도 있잖아. 걔들이 뭐 다 같은 항이니까 A제곱 B로 만들어지는 항이 몇 개? 3개. 그래서 3A제곱 B. 됐냐? 그게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야. 그것처럼 앞에서 나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뒤에서 나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 놈 나오고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놈 나오지?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같은 항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따지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런 게 그냥 곱의 법칙인 거라고. 근데 이런 곱의 법칙을 그냥 저 말로 표현하거나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경우는 당연히 잡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를 이제 문제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셔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자,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는 두 가지 땡. 9개. 그렇지 9가지. 됐어 안 됐어? 처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거기에서 항이 4개 나오니? 아니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여기서 나오는 항이 몇 개? 세 가지. 여기서 나오는 항 몇 개? 세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다른 것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곱하기 뭐? 3에서 몇 가지? 9가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됐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자 이걸 곱해서 만들어지는 항 중에서 됐니? 항 중에서 A를 포함한 항의 개수 자 계산하시고요. 다음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자, 다 됐지요? 자,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는 몇 가지? 그렇지, 6가지. 얘네 둘 중에 누가 반드시 나와야 돼? A만 나와야 돼. 다음, 여기선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여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6가지. 다음,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는 몇 가지? 8가지. 어떻게 하거나 여기선 2가지 나와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2가지 나와도 상관없죠. P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2가지에서 돼도 되고 또는 전체에서 전체 몇 가지 중에 12가지 중에 누구를 포함한 경우를 P를 포함한 경우를 뭐 해도 돼? 제외해도 돼. 이거는 선택이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말이 있어. 중학교 때 니들이 계속해서 기억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 표현이 나오면 뭐 나오면 적어도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때는 뭐 떠올려라? 여사건. 기억하네. 그래 니들 사건 배웠다니까. 여사건 떠올리라고. 이게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전체에서 그놈을 뭐해라? 빼란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적어도란 말이 나와도 이해갔니? 물론 여사건을 쓰는 게 다수긴 해. 근데 100%는 아니야. 전체적으로 항상 놓고 볼 줄 알아야 돼.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웃기긴 하지만. 또는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전체 경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경우가 나열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건 뭐 할 줄 알라고? 나열해서 경우 먼저 머릿속에 박는 연습부터 하시라고. 그게 안 돼? 그럼 무조건 유형 뭐 해버리라고? 유형 뭐 하라고? 유형 자체를? 문제 유형 자체를 외우시라니까. 차라리. 그게 힘들어도 그게 나중 되면은 그게 쌓여서 차라리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시면 계속해서 그 경우를 집에 가서도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고 공부하고 물어보고 계속 그 짓을 하셔야 돼요. 표현 이해갔니? 물론 이번 기말고사 그냥 적당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인지하는 것처럼 공부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어차피 나중에 나는 이거 안 하고 미적 안 하고 확통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할 거예요. 저는 미적 아니면 기하 할 거예요. 라고 정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경우 잡는 연습은 좀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어? 오케이. 정답.
자, 다 되셨으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특한 경우 중에 이제 하나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완전순열이라는 놈의 시기가 있는데 뭐 교란순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전 과정이라는 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건 6차 개정인가 5차 때나 그때나 나왔던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냥 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문제로 가끔 틱틱 나와. 경우에서 잡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경우를 기억을 하셔서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답은 정해져 있거든. 옛날에는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이 경우를 잡는 게. 근데 일반화시키는 거 어차피 교과과정 바뀌면서 못 써. 못 쓰진 않아. 안 나와. 그 문제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내지 않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놈을 하시려면 잘 모르겠으면 어떤 경우냐면 완전순열이라는 건 내게 아닌 남의 거를 선택하는 경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다시 어떤 경우라고? 내게 아닌 남의 걸 선택하는 경우라는 거야. 그런 걸 완전순열이라고 그래. 교란순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표현이 같이야. 그래서 이런 예를 할 때는 나열을 하시든가. 어차피 나오는 경우가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세요. 최대 많이 나와봤자 5명까지밖에 안 나온다. 6명부터 나오질 않아요. 표현이 이해갔어?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기주하고 준열이하고 민기하고 태연이가 수영장을 갔어. 수영장 가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옷 벗고 수영복 입고 놀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뭐 물론 요즘에야 각자 개인 탈의실이 대부분 있지만 좋은 수영장들은 좀 안 좋은 수영장이나 계곡 수영장이나 좀 허접한 데 가면 탈의실이 없어요. 알지요? 그냥 바구니 하나 주고 거기다가 옷 다 이렇게 놓고 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집에 갈 때 뭐 할까? 상대방의 남의 빤스를 입는 경우에 어우 끔찍하지 않니? 상대방 빤스를 입는다. 빤스가 뭐 이게 다 색깔이 요즘엔 대부분 흰 빤스 안 입지 않니? 저는 아직도 흰 빤스 입어요. 손 아무도 없죠. 자, 색깔 한번 조사해봅시다.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회색인 것 같습니다. 회색. 너는? 회색. 너는 회색? 회색? 너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봐. 보면 되지. 뭔 색인지. 꼭 확인하면 되지. 뭔 색이야? 빨리 노빤스야? 노빤스야 설마? 그러니까 뭔 색이냐고. 색깔 보는데 뭐 그게 문제가 돼? 너 뭐 호피니? 저도 회색이요. 너도 회색이 완전? 내가 너는? 저 남색. 남색. 너는? 하늘색. 너는? 남색. 너는? 저 파란색. 파란색. 너는? 남색이요. 남색. 묻힐 계열이 막. 안 물어볼게. 걱정하지 마. 안 물어볼게.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 이게. 맞아요. 그치. 이거는 좀 개인 편하게 보시니까. 뭐 니들은 상관없잖아. 네. 회색이 의외로 많네. 회색과 남색과 하늘색. 빨강이나 뭐 그런 거 없니? 다 회색이야 집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진짜? 뭐 노란색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막 남색, 하늘색 이런 거. 남색, 하늘색 다 그런 계열이야? 너는? 너도 그런 계열이야? 너는? 너도? 너는? 더 진한 색깔, 약간 남색, 파란색 같은. 딱 너도 그쪽 계열이야? 네, 너도? 너도? 오, 희한하구나. 그렇구나. 그래, 흰색은 없다고 지금 하늘색, 남색 다 그런 계열이구나. 왜 빨간색 이런 건 아니고? 너무 튀어서. 빤스를 누가 봐? 빤스를 누가 보길래 그게 튄다 그래? 옷 색깔이랑 좀 어울려야 돼요. 대기 팬츠냐? 이렇게 바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입고 다니지 빤스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서? 대기 팬츠 입고 다녀? 그건 아닐 텐데. 어쨌든 됐지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완전순열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은 기주의 빤스를 A,
준열이의 빤스를 B, 민기의 빤스를 C, 태원이의 빤스를 D라고 놓게 되면 각자 자기끼 아닌 남의 빤스 표현이 같어 안 같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 뭐 하셔라? 나열을 하셔라. 표현이 같어 안 같어? 그러면 아는 거야. 그 나열하는 방식은 아까 적었죠? 뭐 사용하거나 수영도 또는 뭐 중학교 표현으로는 나뭇가지 그림, 손가락 그림. 됐지요? 기주, 준열이, 민기, 태원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됐어 안 됐어? 기주가 빤스 A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건 내 빤스니까 남의 빤스를 입어야 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아 그냥 근데 섞일 수 있겠네.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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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 뭐 이런 식일 테니까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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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날따라 걷다 브랜드까지 다 똑같으면 그잖아. 어? 뭐 설마 여기서 뭐 빤스 차이가 크게 나겠어? 뭐 몸들도 다 비슷한데? 뭐 똑같이 95 아니면 100 입을 거 아니야. 설마 뭐 110 있니? 남성의 상징이에요. 저 110 정도 입어줘야 돼요. 없어? 어쨌든 그럼 기주가 빤스 뭐 입었을 때? B 입었을 때. 그럼 준열이가 빤스 뭐 입었을 때? A. 차근차근 나열하시라고. 그러면 민기는 D. 태원이는 C. 표현이 같지요. 다음 기주가 빤스 B를 입고 준열이가 입은 빤스 뭐 입었을 때? C 입었을 때. 민기는 A. 다음 태원이는 D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D와 A와 여기 표현이 같이 나갔어. 다음 여기는 또 준열이가 빤스 뭐 입어? 그렇지. 태원이 빤스 입고요. 민기는 누구 빤스 입어야 돼? 그렇지. 기주 빤스 입어야지. 다음 태원이는 C. 됐어 안 됐어? 다음 또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주가 누구 빤스 입었을 때? 민기 빤스 입었을 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뭐 수용도를 직접 뭐 해라? 나열해라. DC. 응? DC. D. CA. 그럼 민기가 자기 빤스 입고 가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 무슨 문제야? 각자 남의 빤스를 입었는데. 이게 너네가 지금 묻지 나중에 군대 가면 빤스 이거 썩힌다잉?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촌형들이나 보면 속옷에 매직으로 이름 써. 양말이랑 빤스에 런닝이랑 다 자기 이름 써놔. 근데 이름 써놔도 훔쳐가. A급 빤스라 그래서 그 새 빤스 이제 처음 빠는 그런 경우면은 훔쳐가. 뭐 요즘에 안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훔쳐갑니다. 정말로. 대부분 그래서 빤스 돌려 입어요. 결국에 군대 가면. 좋단다 아주. 너도 군대를 가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얘들하고 손잡고 같이. 어쨌든 됐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주가 누구? C가 가면 다음에 준열이는 A 다음 여기는 B 다음 D 땡 안되지요? D 그 다음 D 다음 C B 안되잖아. D A B 또 C D D A 됐어 안 됐어? 다음 C에서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요? 그럼 C 아니고 다음 뭐? D 다음 A 다음 B C 다음 B 안 되지. 큰일 났다. 왜 자꾸 남의 빤스 입으라니까 싫냐? 어? 아니 남의 빤스 입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수학이잖아. 남의 빤스 입고 가자고. 자 C 다음 A B 다음 C 다음 D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더 이상 경우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어놈의 식기는 결국에 이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 FN이라고 하면 N명에 대한 완전수냐. 그럼 얘는 몇 명에 대한 완전수냐? 4명에 대한 완전수냐 얼마? 표현이 갔어 안 갔어?
3명에 대한 완전수면은 2고요.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2명에 대한 완전수면은 그렇지. 둘이서 서로 빤스 받고 있는 경우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시험 문제로 그래서 잘 나오는 거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표현이 갔니? 집에 가서 해보시고 찾아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됐나요? 정답! 그래서 만약 외운다면 뭐 외우냐면 얘하고 얘만 외우시면 돼. 얘 갔니? 따지기 귀찮으니까. 솔직히 4명도 따지는 거에 편해. 4명도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주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외우시고요. 얘는 만약 나오면 5이고 5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6명부터 빤스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열을 하라는 건 나열하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거야. 표현이 예가님 나열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겠어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숙제는 한 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한 명 더 넣어. 그럼 되지. 아니면 가족 5명 되면 5명에서 서로 빤스 받고 있는 거.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교재 피셔가지고 자 기본 유형들 좀 문제 보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연습 초반에 많이 하세요. 일부러 여기 좀 천천히 갈 거니까. 자, 문제는 끝까지 안 풀어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니?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166쪽을 보시면 1부터 몇 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모 또는 뭐로 또는 4 또는 5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항상 말에서 주의하시고요. 또는 뭔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그러면 4 또는 5로 뭐하는? 나누어 떨어지는 밑줄 4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뭔 소리인지 다 아실 겁니다. 말 바꾸면 뭐에 4의 뭐거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 다시 뭐의 배수거나 4의 배수거나 또 5의 배수. 그것까지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됐니?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려면 됐어 안 됐어? 어떤 숫자를 뭐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반드시 인수로 누구를 가져야 돼? 4를 가져야 돼. 다시 5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숫자를 뭐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뭐를 반드시 가져야 돼? 5를 반드시 가져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72의 약수 중에서 다시 누구의 약수 중에서 72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약수 구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모작성이 기본인데 표작성이 기본인데 그럼 71을 고치면 2에 몇 승 곱하기 3승 곱하기 뭐해? 3에 2승 이렇게 표현되지. 그래서 원래 여기는 약수가 몇 개가 나오는데 4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개? 12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뭐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약수들 중에 반드시 누구를 소수로 가져야 된다고? 2의 제곱을. 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뒤에다 1, 2, 3, 4 누가 와도 상관없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어떻게 보면야 2의 제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뭐 곱하기 뭐 나와? 2 곱하기 3의 제곱 나오겠지. 그럼 얘 가지고 뭐 만든 다음에 약수 싹 다 만든 다음에 걷다가 뭐만 곱하면 2의 제곱 곱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72의 약수면서 4의 배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런 게 도줘야 된다니까. 이런 개념들이.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4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6.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다.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동일한 표현이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굳어지려면 많이 푸시면서 그걸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안 되시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라고.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유형을 아예 뭐 하라고 해서 통짜로 뭐 해라? 외워라. 그게 끝이라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연습들이 그냥 다 되셔야 되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지요? 오케이. 다음 쭉 넘어와서 한 번 더. 야 72와 서로수가 되려면 숫자를 뭐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누가하고 누가 갖고 있으면 2와 3을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누구의 배수와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숫자가 72와 서로수겠죠. 이해 갔니 안 갔니?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계열인 문제인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갔어. 근데 그거 하나 내용 가지고 문제 경우를 4가지 5가지를 지금처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면 외우시거나 아니면 그걸 연습을 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넘기시고요. 다음 주사위 2개를 던지지요. 됐어? 뭐 주사위 던지는 건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자 주사위 2개를 예를 들어 던집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전체 몇 가지라는 건 다 알아? 36가지라는 건 다 알아? 그랬을 때 주사위 근데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얼마니? 2. 최대가 되는 경우는 12. 그러면 합이 2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야? 12가 만들어지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거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주사위의 합의 경우의 수는 2부터 12까지잖아. 중학교 때 아마 했을 텐데 2부터 한 가지씩 늘어나서 7일 때 최대 6가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하나씩 줄어요. 표현 이해 갔니? 다시 이거 중학교 때 외우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냐? 주사위 있는 합? 다 따지니? 2개 합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주사위 2개 합이 나올 수 있는 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하게 되면
얘 몇 가지? 한 가지. 얘 몇 가지? 한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 새끼 기준. 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합이 얼마일 때가 제일 많이 나와? 7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니들이 했던 그 카탄에 거기 합에 7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저거야. 제일 많이 나오니까 도둑 나오는 경우.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 7일 때. 8부터 준잖아.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8, 6 얘네들이지. 그러니까 6하고 8이 빨갱이로 나와 있는 거야. 숫자로 잘 나오는 거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오케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거는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뭐 3개짜리도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3개짜리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막상 나오면 그거는 그냥 따지시는 게 편합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거기 지금 법칙은 알려주긴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167번에 거기 3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 3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고 4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나와 있어? 1 더하기 2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가 나오는 경우는 3이 나오는 경우에다가 1을 더할 때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2가 나오는 경우에 2를 더하는 경우인데 주사위 3개 던지니까 3 나올 때에다 얼마? 1만 더한다 해서 1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 3일 때 1, 4일 때는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2, 5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7일 때 1, 2, 3, 4, 5 다 더하시고요. 8일 때 1, 2, 3, 4, 5, 6 더하지요? 됐냐 안 됐냐? 근데 9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바뀌지.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렇게 바뀌어갖고 계속 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외우기 힘드실 테니까 조금 많이 빡셀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사위 2개 던지는 것까지 익히시고 3개 나오는 경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예를 들면 그걸 뭐 직접 따지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유형 3번 별표. 자, 유형 3번 별표.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방부 문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살짝 구분하셔야 될 건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 무슨 수 나오면 밑줄 치고 들어가라. 그렇지.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쳐다보시면 962번 뭐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 다시 밑줄 치시고요. 뭐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 그럼 x, y, z는 뭐보다? 0보다 어떻다? 그렇지.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z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음이 아닌 정수. 실제로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지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누구가 아닌 뭐를 만족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얼마를? 10을 만족하는. 됐어 안 됐어? 무슨 쌍? 순서쌍 x, y, z의 개수를 구하여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순서쌍의 가장 기본 순서쌍 구하거나 뭐해라? 나열해라. 됐어 안 됐어? 그럼 원리는 다시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방정식을 풀려면 문자가 몇 개짜리씩이니까 3개짜리면서 몇 차니까 1차니까 정확한 명칭은 3원 1차 방정식. 모르는 문자 3개 3원 차수 3개다 몇 차? 1차 3원 1차 방정식.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런 3원 1차 방정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문자 3개니까 우리가 실수상에서 풀 때. 근데 얘는 뭐라고 붙었어? 뭐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가 붙었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하시는 거야? 나열하시는 거야.
표현이에 가싸가서. 그러면 나열하라는 건 x, y, z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확인하시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x에 얼마 넣을 때? 0 넣을 때. 됐어 안 됐어? 다음 y에 얼마 넣을 때? 0 넣고 z에 그러면 넣는 숫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요. 다시 x에 얼마 넣고 이번엔 0 넣고 y에 얼마 넣고 1 넣고 z에 또 숫자 확인하시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런 식으로 얘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그나마 팁으로 쓸 수 있는 건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x 플러스 2y 플러스 다시 한 번 더 시작. x 플러스 2y 에헤이 다시 시작. x 플러스 2y y 플러스 3 곱하기 z는 10. 됐니? 이때 팁이라는 건 뭐인 거냐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자는 3개인데 식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못 푸는 거. 걔들은 정수자연수 조건밖에 못 써. 정수자연수 조건밖에 못 쓴다고 숫자 넣으라는 거야. 그럼 숫자를 넣어서 풀려면 그나마 편한 건 개수가 작은 거보다 큰 놈 넣는 게 무조건 편해요. 당연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누구에다가? z에다 얼마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z에 0 넣어.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인 거야? 10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 y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가 1일 때, y가 5일 때로 끝이죠. 어차피 x는 그 다음 뭐해? 결정되거든.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표현 이해가니? 그나마 알려줄 수 있는 건 뭐? 개수 무한 놈부터 큰 놈부터. 이번엔 z가 또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7이지. 그럼 이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 근데 y 정수잖아. 그럼 2 곱하기 y는 무슨 수 나와 반드시? 짝수 나오지. 그런 걸 신경 쓰고 가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그러니까 자꾸 곱하기 강조하는 것도 짝수 성질을 여기서 써놓으셔야 됩니다. 경우 빨리빨리 잡아내시려면. 물론 이 문제는 큰 문제 안 돼요. x 때문에. 이해 갔니? 근데 y에다 만약에 넣고 뭐 여기가 개수 짝수다 이거 뭐 홀수다 이런 걸 따지실 땐 나중에 보고 따지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y가 그럼 얼마일 때? 0일 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4가지밖에 없겠죠. 굳이 x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들이. 중학교 때랑은 좀 달라. 중학교 때 물론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셨다가는 나중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어 안 됐어?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969번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어떻게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할 때 그 얘기는 세 장의 카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 2, 3, 1, 3, 2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이게 일렬 나열이야. 됐나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잘 익히시고요. 일렬로 나열할 때 무슨 자리에는 다시 무슨 자리에는 i번째 자리에는 뭐가 숫자 i가 적힌 뭐가 오지 않도록 카드가 오지 않도록. 쌤 갑자기 영어 나와서 해석 안 돼요. 그럼 문제 잘 보시라고. i 나와 있죠. 범위가 뭐뭐 나와 있니? 그러면 i에다가 숫자 1을 넣고 한글 다시 읽어서 해석하시라는 거야. i에다 숫자 1을 넣어서 읽으면 시작. 첫 번째 자리에는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 다음 또 두 번째 자리에는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 또 세 번째 자리에는 숫자 3이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 됐나요? 이건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게 완전 순열이라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오는 거. 남의 빤스 있는 거. 이해 갔냐 안 갔냐? 완전 순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외우시거나 경우를 이해 갔어? 최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5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열을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전부 다 외우기 힘들잖아. 나머지 경우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완전 순열이라는 거를 먼저 떠올리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지요? 다음 170쪽. 준호가 몇 종류의 상의? 옷들이가 4개가 있어? 바지 몇 개 있어? 신발 몇 개 있어? 2개에서 착용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20. 그렇지. 당연히 24가지지. 쌤 이거 9가지 아니에요? 합의 법칙 쓰는 거?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상의 옷들이만 3개 입고 나가겠다고. 바지하고 신발 안 신고 옷들이만 3개 껴입고 밖에 나가겠다고. 이 추운 날 미친놈이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구분 잘 하시라고. 동시에 발생하거나 고배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각각의 사건이 연관돼서 발생하거나 연이어 발생하거나.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익히셔야 될 건 고배 법칙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뭐를? 고배 법칙을 익히시고 그 외는 나머지는 다 뭐다? 합의 법칙이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물론 합의 법칙이 경우 적으니까 합의 법칙을 외우면요 고배 법칙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 경우를 확실하게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고비 아니면 합일 테니까. 이해 갔지요? 오케이. 다음 다항식 얘기했고요. 됐어 안 됐어? 됐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자, 985번 두 자리의 무슨 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몇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는? 그럼 숫자 몇 개를 더해서 2개를 더해서 무슨 수 만들어줘야 돼? 짝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더하기 뭐일 때? 짝수 더하기 짝수일 때와 홀수 더하기. 그렇지. 구분 잘 하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뭐 이거 도로만 경우에 쓰는 이건 중학교 때 쓴 얘기니까 문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수의 개수 다 했고요. 다음 174쪽 쭉 가셔서 1003번이요. 몇 개? 500원짜리 동전 1개. 이것도 중학교 내용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있다. 이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무엇을 금액을 구하여라. 밑줄. 됐니?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004번. 10원짜리 동전 몇 개?
네 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3개. 3개. 1000원짜리 동전 지폐 몇 장을? 한 장은 한 장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돈을 뭐하는? 지불하는 방법은 밑줄. 됐지요? 이게 경우가 다릅니다.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달라요. 다시 뭐하고 뭐가 다르다고?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무엇은? 금액은. 표현 이해갔니?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2개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단 영원 지불은 영원은 제외. 됐니? 단순하게 100원짜리가 현재 몇 개 있으니까 5개. 5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 1개 낼 때, 100원짜리 몇 개 낼 때, 2개 낼 때, 100원짜리 몇 개 낼 때, 3개 낼 때, 100원짜리 몇 개 낼 때, 4개 낼 때, 100원짜리 몇 개 낼 때, 5개 낼 때,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낼 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6가지. 됐냐? 다음 500원짜리 2개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여서 곱하면 몇 가지? 18가지. 이거 같이 지불할 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동시에라는 거야. 같이 지불하니까. 이해 갔니? 600원 내도 되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이렇게 되는 게 지불하는 방법이고, 다음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빼야 되니? 영원. 그러니까 얘 빵가지 얘 빵개 냈을 때 그거 하나 제외하셔야 되고요. 다음 지불하는 금액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500원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됐어? 500원짜리 몇 개 내는 경우 있어? 500원짜리 몇 개를 낼 때? 1개 낼 때랑 또 어떻게 낼 수 있니?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어? 5개 내도 되지. 이걸 한 가지로 보는 게 금액인 거야. 지불하는 방법은 이 경우를 같이 봐 달리 봐? 지불하는 방법은 달리 봐.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는 포인트가 금액이니까 500원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는 똑같이 500원을 내더라도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경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해 갔지요?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을 할 때는 가장 기초는 금액을 세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영원 제외니까 얼마? 100원 낼 수 있고요. 또 200원 또 300원 또 400원 또 500원 또 600원 내면 돼. 야, 600원 못 내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700원 내니? 다음? 900원. 다음? 1000원. 다음? 1200원. 다음? 1200원. 다음? 1300원. 다음? 1400원. 다음? 1500원. 다음? 없지요. 그럼 몇 가지야? 15가지. 그렇지. 15가지. 센다. 직접 금액일 때. 이게 기본이야. 됐냐? 또는 중학교 때 어떻게도 배우냐면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 금액이니까 예를 들어 500원짜리 1개 내나 100원짜리 5개 내나 똑같은 걸로 보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낼 때는 작은 단위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단 작은 단위가 겹칠 때. 다시 겹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작은 단위로 고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100원짜리가 4개 있어.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니까 얘는 어차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그냥 다 세는 경우랑 결국에 방법에서 보게 되죠.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 5개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영어로 쉽게 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를 어떻게 바꾸고 100원짜리 몇 개로 바꾸고 100원짜리 몇 개로 다 작은 단위로 바꾸라니까 15개. 아, 1,500원? 100원짜리 다 바꾸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해? 방법의 수를 구해. 그럼 방법의 수 몇 가지? 15가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됐냐, 안 됐냐? 이게 중학교 때 표현이니까 이건 중학교 문제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됐나요? 다음. 중학교 때 또 하나 했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최단거리. 이건 나중에 수능도 동일하게 합니다. 뭐 경우에서 나중에 확통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셔서 다시 수업 시간 때 들으시겠지만 최단거리에서 물론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그 경우 따지는 게 훨씬 힘들어.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이해갔니? 그러니까 일단 최단거리는 무조건 초딩처럼 푸시는 게 최고입니다. 다시 어떻게 풀라고? 초딩처럼 풀라고. 그럼 기본 원리는 뭔 소리냐면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은 어느 쪽과 어느 쪽만 있니? 오른쪽과 왼쪽? 안 되죠? 오른쪽과 그렇지. 그거 머릿속에 먼저 갖고 가시고 그러면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야. 최단거리.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다시 한 가지. 최단거리 어느 쪽과 어느 쪽만 간다고? 오른쪽과 위로만 간다니까? 돌아가면 최단거리 아니잖아.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 초등학교 때 안 했어? 야 이거 몇 가지? 이게 전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이 전까지 가는 거 한 가지.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하니? 이게 최단거리라고. 그러면 이 전까지 오려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해. 맞아 틀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니? 아니잖아. 그럼 동시에 못 들어오잖아. 무슨 법칙 써야 돼? 합의 법칙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몇 가지와 한 가지와 여기 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몇 가지를 한 가지를 뭐해라? 뭐해라. 이게 초등학교 방식이에요. 그럼 얘 몇 가지? 두 가지. 됐지요? 그럼 이 점으로 들어가려면 최단거리가 되면 어디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랑 또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오케이. 이렇게 따지시라고. 그렇다면 얘를 이제 변형한 형태들.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순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됐지? 이제 가지 안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네. 그렇지. 이 방향밖에 존재 안 하잖아. 맞아 틀려?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이해 안 간 사람? 빨리 연습해. 자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렇지. 다섯 가지. 다시 최단거리 가려면 어느 쪽 어느 쪽? 오른쪽 위쪽. 방향 정확하게 보라고.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은 뭐 아래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맞아요. 9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그렇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됐지요. 예, 갔어 안 갔어? 초등학교 방식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지점 걸쳐가라? 그럼 똑같이 그 지점까지 갔다가 가시면 돼요.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냐? 이해갔니? 오케이. 필요하신 것 정도? 자, 다음 복수가의 그 다음 색칠하기. 이게 이제 조금 힘든데 얘는 독특한 유형 한 가지가 존재하니까 그걸 조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조금 필요한데 얘를 이제 기본형으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 색칠하기는 조금 연습을 하시고요. 그 독특한 유형 하나만큼은 뭐 그 외에 정말 꼬는 형태가 나온다. 아, 여태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거의 안 나올 거야. 웬만해서 1학년 레벨에서. 이해갔니?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연습까지 이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기 중학교 때 많이 했고요. 뭐 색깔 5가지를 가지고 5개의 영역을 색칠을 합니다. 근데 같은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항상 확인하시고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얘를 색칠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기본이야. 다시 뭐부터 하라고? 인접한 영역이 뭐 할 때? 많을 때부터 하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A에 인접한 건 몇 개야? 2개. B에 인접한 건? 3개. C에 인접한 건? 3개. D에 인접한 건? 4개. E에 인접한 건? 2에 인접한 게 3개요? 2개. 됐지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기본이다? D부터. D부터. D에 그럼 몇 가지 색깔을 칠하면? 몇 가지를 칠하면? 색깔 몇 가지 있어? 5가지 색깔이 있다니까. D에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영역을 구분되게 칠하려면 얘네들 기하 인접한 얘네들은 기하는 같은 색깔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B에는 뭐 칠할 수 있니?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왜 그 다음에 인접한 게 얘니까. 다음 C에는 세 가지. 세 가지. 예,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A에는 얘하고 얘한테 칠하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네들이 같은 색깔 들어갔어? 다른 색깔 들어갔어?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들어갔어. 그러면 A에는 세 가지. 세 가지. E에는 세 가지. 그렇지. 그래서 곱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곱하는 건 이해 갔지요? 얘는 뭐? 540까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기본인데 꼭 연접한 게 아니라 본인이 꼴리는 대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자, A부터 칠할게요. 예를 들어 A부터 칠합니다. A에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네 가지. 네 가지. 됐어? 그 다음 C로 갔어. C에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네 가지. 네 가지 칠할 수 있지. 그치? 네 가지 칠할 수 있어. D에는 두 가지야? D에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몇 가지? 몇 가지? 너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땡. 세 가지. 세 가지? 왜? 땡. 두 가지. 두 가지? 왜? 땡.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그대로 왔으면. 뒤에는. 자, 5가지, 4가지, 그 다음 여기 4가지 들어왔어. 이게 그러면. 어떻게? A랑 C가 달라지니까. A가 C랑 같아도 되니까. 확실하죠. 꼭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냥 칠 때. 얘네 둘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왜? 얘네 둘은 인접했어 안 했어? 아 전혀 안 돼 있거든. 둘이 같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색깔이?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에 따라서 D는 바뀌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그 경우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얘를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접근하다가 이해 안 가면 확인하셔야 된다. 즉 A와 C가 어떻게 칠해질 때 어떤 색깔로? 같은 색이 될 때랑 다음에 A하고 C가 어떤 색일 때 다른 색인데. 그렇지. 이걸 구분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면 C에 칠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로 끝이죠. 왜? 같은 색깔 칠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B에 칠하는 건? 4가지잖아. 다시 봐 빨리 뭐야.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게. 됐어 안 됐어? 4가지 칠할 수 있죠? 그 다음 D에는 그러면? 그렇지. 이때 3가지 칠할 수 있지? 됐냐 안 됐냐? 다음 E에는 그러면? 세 가지. 그렇지. 3가지. 이해 안 간 사람? 됐니? 그러면 얘들 뭐하면? 곱하면 20에 곱니까 180까지 나오고. 다음 A하고 C가 다른 색이면 A에 몇 가지? 5가지. C에 몇 가지? 4가지. C라고 먼저 해야지요. 다른 색으로.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면 이때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3가지로 띄우겠지. 맞아 틀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렇지. 이땐 2가지야. 그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3가지.
그럼 영업은 20에 18이니까 300 몇 가지? 60까지. 둘은 뭐 해야 되니?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 또는 이거잖아. 겨우 나누는 거. 합집합.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둘 더하면 몇 가지? 540. 동일하지. 쌤 이게 편하잖아요. 실제 이걸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문제에 따라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 반드시.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같은 색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집에 가서도 이제 공부해 보실 때 전체 경우는 540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AC가 같을 때 다를 때 있잖아. 또 BE가 같을 때 다를 때도 있고 또 E도 같을 때 다를 때도 있을 거야. 해보셔야 된다. 본인이 어떤 스타트를 끊냐에 따라서 다 확인 가셔야 돼. 뭔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그래야 여기 색칠하기는 늘어요. 그 기본형 발견하는 게. 이해갔니? 독특한 유형 하나가. 기본은 영역을 많은 것부터 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걸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 같을 때 다를 때 구분을 못 하시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풀어보시면서 이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 됐니? 오케이 정답. 그러셔서 다음 시간 금요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숙제는 아까 얘기한 교재 풀어오시면 되고 수요일날 클리닉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175쪽까지입니다.